시간에 우리 예제 1번 이어서 생각해 볼 건데요. C번하고 D번 우리 얘기는 했죠. C번, D번 이어서 볼 거고,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C번과 D번에 이어서. 자, 노트.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C번 같은 경우에 예제 1번의 C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앞 시간에 한 거. X축의 평행이다 라고 했어요. 자, X축의 평행한 직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X축의 평행한 직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C번 같은 케이스죠. X축의 평행한 직선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화할 거예요. 수학은 항상 일반화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하면 그 경우만 성립하는 거니까 일반화해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그 논리가 성립하게끔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y는 2라고 써놨는데요. 10번 문제였죠. y는 k다라고 일반화해 봅시다. y는 어떤 상수 k. 그러니까 k는 any constant겠죠? 2가 아니더라도 어떤 컨스턴트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y가 k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생각해보면 자, 1이라고 하는 값에서도 얘가 k가 된다. 그럼 1, k에 대응이 된다라는 뜻이고 2일 때도 k에 대응이 되니까 2, k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정의했던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정했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어요. 근데 델타 x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과 2를 가지고. 그럼 1에서 2로 변화했으니까 변화율은 2-1이 될 거고요. 1만큼 변화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델타 y는 뭐가 되겠어요? k에서 k. y는 지금 변하고 있지 않죠. y는 그냥 고정값이잖아요, k로. 그러니까 k-k, 그래서 0. 분자가 0이니까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직선의 식을 자, y는 ax 플러스 n이다 라고 했을 때 그죠? 자, y는 ax라고 하면 a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인데 거기에 n을 더했다는 뜻은 n이 더해질 수도 있고 빼질 수도 있는데 일반화해서 쓰면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n이 0이면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인 거고요. n이 1이면 그거보다 위에 있는 함수인 거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또 아래에 있는 함수인 거고 이렇게 그냥 n이라고 퉁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n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케이스는 a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y는 결국 뭐가 된다? n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화한 이 식에서 n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결국 뭐였냐면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x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x가 0일 때는 뭐가 되죠? 식이 y 이퀄 n이 되면서 그 값이 뭐였다? y가 n이라는 것은 y축에 걸리는 값이고 그게 y 절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y의 절편인 거죠. 자, 그러면 y는 k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에서 y 절편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여기도 k일 거 아니에요. 똑같이 k죠. 그러니까 y는 n이고 그것이 또 k다. 따라서 y는 k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없는 형태는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요 C번 같은 케이스, C번 같은 경우에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상수함수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constant function, 상수함수. 자, 상수값을 취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y는 2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2라고 하는 값. 2가 쭉 연결되기 때문에 숫자는 아니고 함수죠. 그래서 상수함수라고 정의를 해요.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고찰해 볼게요. 자, D번은 y축에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y축에 평행한 것도 우리 일반화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지금 아까 우리 D번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직선이라 했는데 보기 좋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다 한번 그어봅시다.
여기 요 값을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y가 3일 때에도 x값은 k, 그러니까 k, 3 이렇게 좌표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일 때도 대응해보면 그쵸, x는 k이고 y가 마이너스 5라는 뜻이네요.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직선의 기울기 한번 찾아볼까요? 델타 x 분의 델타 y,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럼 델타 x, x의 변화량인데요. x는 k예요, 항상. 아, 그러면 k에서 k 뺀 거. 맞죠? 그 다음에 y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5와 3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봅시다. 그러면 8 나누기 제로가 돼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0분의 8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죠. 분모가 0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0으로 나눴다는 뜻인데 수학의 공리에서는 어떤 수든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의되지 않는 값.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정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형태는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이구나. 이런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렇게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는 건 어떻게 된다? 아, 상수함수다. x축에 평행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 1번에서 우리가 그래프 4개를 그려보면서 한번 관찰해 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번은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x 앞에 2가 있으니까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자 정리했을 때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C번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이제 눈으로 보고 알 거고. D번 어때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예제 2번을 볼게요. 직선 y는 3x 플러스 1을 x축으로 1만큼, y줄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자, 평행이동 시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직선의 방정식. 아, 그러면 뭘 구해라? 1차 함수의 식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직선 y는 3x 플러스 2도 관찰을 해보니 3이라고 하는 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2라는 것은 뭐다? y 절편을 의미한다. 왜냐? x에다 0을 대입을 했을 때 y가 2다라는 값은 그것이 y축을 잘라내는 값이니까 y 절편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x축으로는 얼만큼? 1만큼. 그럼 x 대신에 뭘 넣어야 한다? 앞에 정리한 거에 의하면 지금 이것은 함수의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x 1만큼 이동한 거 플러스 1이 아니라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고 y축으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이너스 2만큼이라 했는데 바꿔서 플러스 2라고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식에 넣어 볼게요. y라고 하는 거 대신에 y 플러스 2를 넣고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고 플러스 2. 자, 따라서 y는 뭐가 된다? 3x 마이너스 3 플러스 2. 넘어가서 마이너스 2. 그러면 3x 마이너스 3만 남네요. 즉, y는 3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x에다가 또 뭐 어떤 값을 넣어서 대응시키고 어떤 x는 뭐 1을 넣으면은 얼마가 되죠?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점을 몇 개 찍은 다음에 쭉 이어주면은 그것이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관점에서 그래프도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기존에 있던 y는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을 먼저 그림을 그리면 x가 0일 때 y는 2가 되니까 자, 여기가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절편 뭐가 될까요? x절편이라 하면 x축을 지나는 값이기 때문에 그때 y가 0이 되죠. y가 0일 때 x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암산할 수 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결국 y는 3x 플러스 2입니다. 그죠?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거기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 지금 평행이동했죠. x축으로 1만큼, 그러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이 점도 마찬가지. 어떤 점도 지금 x축으로는 1만큼 움직이고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있던 점은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두 칸 내려가게 되니까 여기로 위치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요 직선에 있는 점을 이동시켰을 때 그래프가 이것의 그래프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자, 눈으로 봤을 때 x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이란 뜻은 y 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나는 자,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기울기 그대로. 그래서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검정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지금 그린 파란색 그래프는 평행해요. 평행한 상태. 평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길게 늘려도 서로 만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예제 2번 같은 경우도 그냥 대응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응시키면 바로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였고 자 이렇게 해서 1차 함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뒤에서도 조금씩 더 볼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넘어갈게요. 자, 2차 함수는 우리가 자, 쿼드래틱 펑션이라고 해요. 자, 2차 함수 쿼드래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동의어라고 보면 되고 자, 2차 함수는 1차 함수랑 다르게 어떤 것이 다르냐? 모양이 다른 거죠. 1번 같은 그 식을 보시면 y는 x제곱. 자, x 위에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3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3차 함수. 4가 들어가면 4차 함수.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위에 x의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차수라고 부르고요. 지금 2가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x. 이건 무슨 함수가 될까요? 1차도 있고 2차도 있으니까. 가장 높은 것을 이름으로 붙여주면 돼요. 1보단 2가 더 크니까 2차 함수라고 부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하건대 x에다 0을 대입하면 y도 0이 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 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네요. 자, 일단 평면상에다가 그림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몇 개만 대응을 시켜보죠. x가 1일 때 얼마? 1이 된다. x가 2일 때는 4가 된다. 마이너스 1일 때 1이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몇 개만 찍어봐도 지금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수가 아닌 다른 값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찍어보면 그것의 제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x값보다는 높은 y값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보면 이런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생각해보면 자,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들어갔을 때 x가 음수다. 그럼 그것의 제곱은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양수가 돼요. 0이 들어가면 0이 되니까 등호 포함해서 y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보면 x축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위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식으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한다. 1차 함수랑 비교했을 때 1차 함수는 직선, 2차 함수는 이러한 곡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2번에 보면 자, 조금 확장했어요. 자, x제곱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 a라는 상수를 붙였어요. any constant. 자, 가지고 왔어요. 자, a가 그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네. 그럼 양수일 땐 어떻게 그려지고 음수일 땐 어떻게 그려지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a가 양수일 때 하고
a가 음수일 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양수라면 위에서 1번에서 그린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얘는 뭐예요? a가 1인 케이스죠? 자, 1인 케이스. 그럼 a가 2인 케이스 한번 도전해보자. a가 2라면 y는 2 곱하기 x제곱인데 그 뜻은 이 함수보다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앞에 2가 곱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x에 대해서도 y 값은 2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즉 여기 있는 값은 2배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값도 2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주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다시 얘기하면 y는 x제곱보다는 y축에 더 가깝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x제곱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겠어요? y는 x제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함수값이. 높이가 반으로 줄어든다. 즉 여기에서 반으로 이 길이의 절반 이렇게 반으로 줄여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y는 2분의 1 x제곱은 이런 형태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원점을 지나고 있다. 그죠? 그리고 a라는 이 컨스턴트가 1보다 작으면, 그죠? 그러니까 유리수면 2분의 1과 같은 유리수면 이렇게 x축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1보다 커지는 순간,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커지면 2x제곱만 보더라도 y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y는 100x제곱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가까워서 y축에 엄청 가까워지는 어떤 곡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y축이 더 가깝게 그리는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1차 함수에서 기울기의 역할인 것처럼 이 a도 2차 함수의 a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함수를 그렸을 때 지금 여기 0,0과 같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0,0과 같은 이런 마지막에 있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자, 용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 한번 볼까요? 0보다 작으면 기준을 뭘로 해볼까요? a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죠? 0일 때 0일 거예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쵸? 1이면은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대응을 시켜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에 반해서 또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검은색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배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 x가 1일 때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에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한 점만 찍어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죠. 모든 점을 대응해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렇게 x축에 조금 더 가깝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하고 0보다 작은 경우 나눠서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자, a라고 하는 컨스턴트가 양수냐 음수냐를 떠나서 그 숫자만을 봤을 때, 즉 부호 빼고서는 그 숫자만 봤을 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마이너스 2x제곱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였죠. 여기도 제일 y축에 가깝잖아요. 왜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 음수 부호만 빼더라도 2가 제일 크니까 가장 큰 값이 y축에 가깝게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마찬가지 이렇게 2라고 하는 값이 가장 큰 값이니까 이 중에서는 제일 y축에 가깝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점을 뭐라고 부른다?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저 지금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의 기본에 대해서 봤어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자, 그럼 마찬가지 1차 함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한 함수만 있겠느냐. 이것을 평행이동해서 어딘가에 또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노트에 보시면 y는 a 곱하기 x-m의 제곱 플러스 n의 그래프는 무엇이냐 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이 함수를 한번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자, 이 함수를 한번 볼게요. y n을 넘길게요. 좌변으로. 그러면 y 마이너스 n이 되고 a 곱하기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되죠. 자, 이 함수를 다시 한번 뜯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나요? y는 a 곱하기 x의 제곱. 자, 이 함수를 x축으로 얼만큼? 자, 보세요. x축으로 x 대신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x-m이란 건 뭐였죠?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했다. 맞나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y 대신에 뭐가 들어갔는지 보세요. y-n이니까 m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강연에 보시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한 그대로. 자, 그래서 이 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또 그려보려고 해요. 자, 예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됐네요. 자, A번부터 볼게요. A번. 자, 물론 A번도 우리가 바로바로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꼭지점이 뭔지도 사실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근데 평행이동 관점으로 하려고 해요. 자, y는 2의 x-1의 제곱의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자. 자, 마이너스 1을 넘겨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얘를 뜯어서 보면 y는 2의 x의 제곱의 함수에서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느냐? 자, x 대신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y 대신에 이렇게 들어간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x 대신에 x-1이 들어갔기 때문에 x축으로 1만큼 그다음에 y 대신에 플러스 1이니까 y축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y는 2x제곱의 그래프 원점 지나는 2차 함수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죠? 맞나요?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한번 눈금을 그려가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동해 봅시다.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 자, 어떤 의미예요? 지금 그린 곡선의 어떤 점에서라도 이렇게 똑같이 이동을 하자는 거죠. x축. 그럼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0,0이었던 꼭지점은 어디로 간다? x축으로 1만큼 가야 되고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즉 x는 한 칸,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 칸 이렇게 가서 꼭지점이 여기로 위치하게 돼요. 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 있는 점 예를 들어서 1,2라는 점 어디로 간다? 1은 어디로 가겠어요? 한 칸 오른쪽으로 가니까 2로 갈 거고 y는 1로 가겠죠. 2에서 1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2,1로 가게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연결을 하면 평행 이동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그쵸? 1,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 이렇게 대충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는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이게 더 맞는 거죠. 정확하게 그려야겠죠. 자, Y축을 지나는 점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X축을 지나는 점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즉,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수가 있다. 자, Y축을 지나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언제의 값이죠? 그쵸. x가 0일 때 y 값이기 때문에 함수 자체에 x에 0을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y는 얼마가 된다? 2에 0-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인가요? 2-1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1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좌표. 자, 이 점과 이 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 지금 두 점은 언제의 값이다? x축 위의 값이기 때문에 y가 0인 상태죠. 그러니까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 x값인 거예요. 그래서 A번에서 y에 0을 대입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 식을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그래서 전개해 봅시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0. 자, 요 식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자, 근해 공식 한번 써봅시다. 오랜만에. 자,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값. 그래서 얼마예요?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되고 나누기 4. 자, 그러면 약분해서 이렇게 다 약분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네요. 두 개의 근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 것이 오른쪽에 있는 좌표가 될 거고요. 작은 값이 왼쪽 좌표가 되겠네요. 왼쪽 좌표는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오른쪽은 1 플러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리고 자,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경우에 루트 2가 1. 얼마 얼마인 건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면 당연히 양수값이죠.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에 찍히는 게 맞죠. 그래프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빨간색 그래프의 형태를 그리고 이제 Y축과 X축이 어디에 걸리는지까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A번 같이 봤고 B번 봅시다. 자, B번에 y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차 함수 맞죠? 가장 높은 차수로 이름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차 6x도 보이지만 x제곱이라는 것이 보이니까 2차 함수인 거고요. 자, y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물론 x에다가 하나하나 대입해서 그에 대응하는 y값 대응해서 쫙 그리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행이동 관점에서 정확하게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자, 평행이동 관점으로 보려면 A번과 같은 형태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 X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고 Y 대신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이런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곱된 형태로 묶어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B번에 우리 똑같이 한번 묶어볼게요. 자, 여기 두 개의 값, 두 텀만 이렇게 묶어내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우리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x는 하나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2x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플러스 1이 필요하겠네요. 자,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학생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2x 플러스 1이죠. 자, 내가 원하는 게 뭐였다? x제곱 플러스 2x였다. 자, 이만큼을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1만큼 빼주면 요감 만들어지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묶은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려던 값은 이만큼인데 여기 전체 시계는
1만큼이 추가로 불필요한 텀이 들어가 있으니 다시 빼줘야지만 윗식과 아래식이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빼면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는데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 마이너스 3을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주면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네요. 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된다? 우리 계속 연습하고 있죠. y는 3x 제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2차 함수에서 x 대신 무엇이 들어갔느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자, 마이너스 6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넘겨서 보면은 y 플러스 6으로 보면 되니까 y 대신 뭐가 들어간 거다? y 플러스 6. 그래서 y에는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그린 것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y는 3x 제곱의 그래프. 자, 1일 때 3을 지나는 이런 함수일 거예요. 그쵸? 자, 이 그래프에서 모든 점,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x는 마이너스 1만큼, 즉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6칸 내려가서 꼭지점 이렇게 찍어주고 그래프를 쫙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 점, x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그래프 그렸을 때 지금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x축과 어디서 만나고 y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써주면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컴퓨터 이용하면 제일 정확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이라도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뭘 찾아볼까? 요 값 먼저 찾아봅시다. 뭐 하면 되죠? x에다 0 넣으면 된다. 자, 0, 0 넣으면 마이너스 3. y값 바로 찾을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요 두 개 x값 찾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 뭐예요? x축에 걸려있는 값이니까 y값은 얼마? 0인 상태다. 그래서 y가 0일 때. 자, 여기에다 이제 y가 0일 때 넣어보세요. 0은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다. 양변 3으로 약분.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자, 이 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x는 하고 또 근해 공식 씁시다.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인가요? 그래서 2 루트 2, 2로 다 약분하면 얼마예요?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아,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뺀 거는 여기 작은 값이 해당이 될 거고 더한 게 오른쪽에 있겠죠. 둘 중에 큰 게 오른쪽이 값일 거니까 이렇게 두 개의 좌표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B번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평행이동 이용하니까 조금 더 유용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우리 이 평행이동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 평행이동 이용해서 우리 내일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른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적용해서 또 그래프 그리는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 퀴즈도 잘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1.2절, 그러니까 내일이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같이 볼게요.